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썸에 관련된 함수들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함수는 이퀄로 시작을 하고요. 함수명을 입력한 다음에 가로 열고 인수를 입력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인수는 개수가 다양하고요.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많으면 뭐 255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인수 구별은 컴마를 이용해서 구별을 할 건데 인수에 사용되는 셀의 주소는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참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썸에 관련된 함수를 좀 볼까 하는데요. 는 썸하고 가로 열고 인수를 넣는데 연속적인 값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인수 안에 연속적인 값이 들어갈 때는 콜론을, 비연속적인 값은 컴마로 구별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름하고 직무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 점수를 이 아래쪽 합계에다 한번 구해볼까 하는데요. 자, 는 하시고 sum 함수를 쓰는데 s 정도를 쓰시면 s로 시작한 함수들이 쭉 보이는 게 보이고요. 그 중에 sum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가로까지 만들어지는 게 보이고요. 저희는 이 직무 전체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B5 콜론 땡땡 땡땡이 콜론입니다. B2 콜론 B12가 되시는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지금 썸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이 인수로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B2부터 B12까지를 더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엔터 치면 합계가 계산이 되는 게 보이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누적 합계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누적 합계는 이 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요 값은 여기는 합계랑 동일하게 될 건데요. 누적 합계는 는 sum 가로 열고 첫 번째 직무 B2 땡땡 B2 가로 닫고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B2를 고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왜 고정을 해야 되냐면 고정을 안 하면 이 B2가 B3으로 바뀌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자기 값만 합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만 F4를 눌러서 완전 고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B2는 고정이 되고 뒤에 있는 B2는 고정이 되지 않으면서 첫 번째는 본인만 고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엔 2개, 그 다음엔 3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쭉 채워보시면 마지막 값이 실제 저희하고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값은 자, 컨트롤하고 물결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앞에 있던 B2는 계속 고정이 되고 뒤에 있는 B2는 값이 바뀌면서 끝에까지 잘 누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 합계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데 연속적인 값은 콜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해볼 일은 주급 계산인데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근무한 거에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때 1시간당 그 급여가 9,860원일 때 주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은 일단 다 더해야 되니까 는 하고 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5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보면 네, 채워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오시는 거는 대충 봐도 뭐 6시간 30분보다는 당연히 많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채웠을 때 선이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서식 없이 채우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알아두실 게 있는데 저희가 날짜나 시간은 생각하시는 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1900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날까지를 세서 숫자로 표시를 하고요.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표시하잖아요. 24시간이 1입니다. 그래서 점심 12시는 0.5고요. 밤 12시는 1인 겁니다. 시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표시가 안 되고 24시간을 지나면 그 24시간을 제외한 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24시간을 1을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2시라고 생각하는 점심은 숫자로 바꾸면 0.5가 됩니다. 시간은 합계를 구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그 2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시간이라고 했을 때 계산이 50시간이었을 때는 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24시간이면 이틀 하면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시간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4시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것만 보여주는 게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근무 시간을 제대로 해야지 표시를 할 수 있냐면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서식에 갑니다. 자, 새 서식에 가시게 되면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시간하고 분을 나타내는 서식 기호 H, hour, M, minute를 이용해서 서식을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H 부분을 대괄호로 묶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그냥 쓰셔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H의 시간을 누적해서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H 땡땡 mm을 표시를 하는데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를 하시면 시간이 누적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된 근무 시간이 계산이 돼서 나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급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주급 계산은 앞에 있는 근무 시간에 곱하기 위에 나오는 시간당 급여를 고정을 하죠. 자, 고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밑으로 채워서 계산을 하기 위한 거고요. 곱하기 24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계산이 되고 그 계산을 채워서 답이 나오게 되면 서식은 없이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이용해서 컴마 찍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급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근무 시간을 계산하실 때 저희가 한꺼번에 더하기를 했잖아요. 그 더하기 한 거를 채워서 계산을 하는데 시간 계산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적해서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형식을 제대로 표시해 주셔야 이 관련된 누적된 시간이 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급 계산하시는 거는 근무 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해주고 곱하기 24를 해야 저희가 생각하는 형식의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24를 곱해줘야 제대로 된 계산식이 완성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도록 하실게요. 이번에는 조건이 있을 때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보실 건데 자, sumi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조건이 한 개일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범위, 조건, 합계 범위를 인수로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조건을 검사해서 그 맞는 합계 범위에 해당하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게 sumif입니다. 옆에 있는 예제를 하나 볼게요. 부서명, 여기 보이시는 전체 부서명 중에서 앞에 나오는 기획실, 기술부, 관리부, 인사부에 맞는 합계를 구해볼까 합니다. 이미 합계는 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계를 구하면 될 건데요. equal하고 sumif라는 함수를 쓰시는데 지금 sumif를 쓰시는 건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서명 전체 중에 자, 이 부서명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완전 고정하셔야 되고 컴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획실을 읽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I3은 고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밑으로만 채울 거기 때문에 고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I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컴마 그 다음에 실제 합계 계산을 눌러주시면 되죠. 역시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합계가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는 채워주신 후에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서별, 직급별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조건이 몇 개인 거예요?
부서도 봐야 하고 직급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일 때의 합은 sum ifs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고 알아두십니다. sum ifs는 sum if하고 조금 순서가 다른데 sum if는 조건을 먼저 주고 합할 범위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sum ifs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건을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순서, 인수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함수마다 인수에 쓰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구하실 건 부서명부터 할게요. 자, 부서명에서 기획식을 찾고 그 다음에 직급에서 차장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나머지는 채워서 한 번에 계산이 되는 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sum ifs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거예요. 이 함수는 합할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합계 범위가 먼저 나와야 하고요. 얘는 옆으로 채워도 밑으로 채워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완전 고정합니다. 컴마. 그 다음부터 조건을 쓰시면 되는데 부서명 전체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컴마, 기획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획식은 밑으로 내릴 때는 i가 i11, 12, 13, 14가 돼야 하지만 옆으로 채웠을 때 i11이 j11, k11 이렇게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i를 고정하셔야 합니다. F4를 3번 눌러서 i를 고정하고 11은 고정을 안 하시고 컴마. 자, 두 번째는 직급 전체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 고정하시고 컴마. 이번에는 여기서 차장을 찾는 거죠. 차장은 j10인데 그 j가 옆으로 채웠을 때는 부장 대리가 돼야 되니까 j가 klm이 돼야 하고 대신에 밑으로 채울 때는 이 12, 11, 1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를 고정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을 고정을 하시고 j는 고정을 풀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신 다음에 나머지는 옆으로 채우고 밑으로 채워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천 단위 쉼표는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보통 이제 범위를 줘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속적이면 콜론을, 비연속적이면 컴마를 찍어서 구별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sum if를, 조건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sum if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까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